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장 초반에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고요. 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로 허용했었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것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단 보건복지부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권 교체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가 총대를 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총대를 좀 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보건복지부가 일단 원격 진료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겠다. 물론 아직 뭐 시행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차기 정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넘어가기 위한 어떤 여론몰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꺼냈고요. 또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것을 화답하듯이 우리의 이제 어떤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또 바로 멘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서도 뭐 몇몇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 간의 어떤 뭐 갈등, 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원격 진료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될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우리가 과거 몇몇 정부에서 원격 진료를 이제 시행하려고 했어요. 몇몇 뭐 이유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의사협회장께서 삭발도 하시고 정말 뭐 완전히 뭐 들어눕겠다라는 식으로 결사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뭐 그 퍼포먼스를 했죠. 아무래도 의사협회라는 분들이 우리나라 뭐 최고 엘리트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정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여야를 떠나서 정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이제 물러가는 정부에서 추진을 말을 꺼내놓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인 의사협회의 과연 반대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저는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죄송합니다. 다 뭐 상관없이 과연 지금 의사협회가 아직까지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들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관건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비대면 진료는 이 의료계 반박이 가장 심해서 22년간 표류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반대 측이 주장하는 주요 쟁점은 뭘까요, 그럼? 일단은 뭐 그 의료 질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부 밀집 지역 같은 데서는 정말 번화가를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치과 하나 하더라도 건물마다 하나씩 있고 그럼요. 예. 내과도 건물마다 하나씩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의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떤 뭐 눈치 싸움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원격 진료가 허용이 되면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뭐 점유라든지 이런 게 소용이 없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유명하다라고 소문이 나면 다 그쪽으로 찾아가게 되니까 이건 지역과 거리랑 상관없어지니까 의료협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뭐 실질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영상으로 보냈는데 영상 과정에서 점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오진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사협회 얘기도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뭐 엔터테이너라고 불리우는 TV에 나오는 의사분들 쪽으로 뭐 일부 좀 쏠림 현상, 그게 이제 검증되지 않은 또 의료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도 사실이긴 하죠. 예.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그 의사협회들의 자신들의 골목상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지금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진료를 이제 뭐 원거리라든지 아니면 고령층에서 해보니 아직까지 뭐 그렇게 의사협회가 얘기하는 만큼의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시험을 해본 게 어쩔 수 없이 의사협회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험을 해본 게 하나의 변환점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진료 경쟁력이 좀 그렇죠. 높아질 수도 선택권이 있는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럼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근데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원격 진료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또 냉정하게 보면 원격 진료가 시작이 된 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거기는 진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강원도 산골에서 읍내까지 나오려면 뭐 몇 시간 차를 타고 나와야 돼. 그런 거니까 거기는 원격 진료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단계적으로 하자.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 그다음에 아주 고령층,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치가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네. 이런 분들부터 이제 풀자라는 건데 뭐
의견 다 서로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방향들이 의사분들의 어떤 뭐 그 기득권 쪽으로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설적인 논쟁이 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문제 있으니 고쳐달라. 하지만 우리가 또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전향적인 지금 토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좀 싸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표류하고 있는 어떤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굉장히 뭐 해보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밤에 아플 때 정말 뭐 큰 병원 응급실을 가는 거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이야 상관없습니다만 지방 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정말 뭐 밤 12시, 1시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연간 한 5천억 정도, 500억에서 그 이상 정도 지금 이제 관록할 만한 성적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성적표라고 내세우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어떻게 더 늘어날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위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하면서 이 관련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등 원격 의료 산업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쪽 섹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태스크포스 구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TF팀이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업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정해진 구성에서 한 명씩 빼다가 TF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정책 시행이랑 무슨 상관 있죠? 아주 먼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검토 단계죠. 네. TF팀이 결성이 돼서 이게 돼서 진짜 좋다라고 하면 정식으로 조직이 되고요. 예산이 따와야 되는 TF팀은 예산도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 쪼개기로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투자한다? 너무 앞선 얘기다라고 저는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차기 정부에서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의사협회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과거 정부 지금 물러가는 정부보다는 현 정부 쪽 가깝기 때문에 일견 뭐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이제 디지털 영상과 관련된 것들 네. 이런 쪽들에 대한 아니면 영상 모니터 관련된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점 하나 찍히고 아닌 거에 따라서는 엄청난 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검증된 제품, 믿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제품도 이런 디지털 기기 쪽으로 좀 해야 되고요. 환자들도 이런 것들도 같이 하죠.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전화로 제가 배가 아파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심각하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뭐 제가 체온을 재서 전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혈당을 전송한다라든지 이런 기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발달이 되겠죠. 이런 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의외로 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법 제안은 아직 시작 단계다. 뭐 수혜 섹터를 찾는 건 아직은 시작 단계가 아니라 이제 예. 아직까지 이제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거죠. 냉정히 평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혜 섹터를 찾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보편화된 상황이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IT 공룡인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등이 원격 진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땅덩어리 넓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제 내피셜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뭐 그 지금 최근에 예. 여러분들 자제분들 뭐 대학 수능을 보면 1등서부터 의대를 가죠. 그렇죠? 쭉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 분들이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의대 가는 친구들은 한 3, 4등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문과 말고 이과에서도 1등은 뭐 컴공이라든지 전자공학과라든지 네. 이런 그러니까 그 대거 인력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키워놓은 거고 지금 이제 제 또래들이니까 거의 임원급 부장급들 되니까 네. 그 또래들이 생각고 거기서 한 3, 4등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갔으니 정확히 예를 들자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커졌죠. 근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성적으로 냉정하게 우리 뭐 따질 건 따져 그렇게 높은 성적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 단체로서의 역할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따지면 우리가 단순하게 선진국이 아니 우리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의사단체로 하여금 반박의 논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만의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KT가 우리나라에서는 KT가 원격 진료 사업을 해외에서 서비스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다가 막히니까 예, 결국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국내에서 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KT 여러분 주가 상당히 좋잖아요. 최근에 물론 MSCI 지수 편입 문제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통신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통신 자원이라는 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로 진출한다고 그랬고요. KT 같은 경우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민간인 SKT보다는 기관 산업 물론 이제 민영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기관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KT가 이런 쪽을 하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제 원격 진료가 선도가 된다라면 라인은 KT 라인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격 진료가 법제화된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 초반에 뭐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쭉 길게 달고 그렇죠. 내려온 예. 상황이거든요. 이 같은 종목들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이라든지 유의점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죠. 5월 초니까 네. 이제 불과 한 보름 있으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공약과 정책들이 이제 구체화되겠죠. 지금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죠. 일부 공약들은 폐기가 확실히 되고 있고 또 일부 그 공약은 정책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 공약 관련주들이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원격 진료 앞으로 저는 이거 언젠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당장 지금 원격 진료 한다라고 봤을 때 가야 할 길이고. 가야 할 길은 맞아요. 예. 가야 할 길은 맞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되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주들이 주택 250만 원 건설하냐? 그거는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되고 과거의 의사협회라는 우리나라 거대한 이익단체가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법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익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죠. 지금 뭐 의사협회라든지 뭐 약사협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건복지부를 장악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통과 여부도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수혜주를 찾고 싶은데 탑픽 종목이라고 아니요, 꼽을 수 지금은 있을 수혜주가 만한 게 없습니다.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시면 예. 다 물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애플카도 실체가 없는데 들어갔다가 다 물린 것처럼 이런 쪽들에 우리가 돼서 뇌피셜로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이게 되면 가능성이 있죠. 안 될 경우에는 너무 이게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